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3년차 주부예요. 이름은 수진이에요.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시댁 밥상을 차리러 가는 중이었죠. 당연히 제사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밥은 같이 먹어야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늘 단호하세요. 명절에 얼굴도 안 비추면 며느리 체면이 있니? 그 말에 저는 늘 피곤한 웃음을 지었죠. 엄마 오늘 저녁에 뭐 해요? 저는 친정 엄마한테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해요. 근데 시어머니한텐요? 거의 매일 1시간씩 통화해요. 그냥 그분이 외로워 보여서요. 어머니, 요즘 날씨 많이 추워졌죠? 그러게, 네가 어쩜 이렇게 착하니?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땐 몰랐죠. 그 다정함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늘 일상 얘기를 하셨어요. 이웃집 누구네가 김장을 얼마나 담갔는지, 동네 예식장이 문 닫았는지, 며느리한테는 하소연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요. 전 진심으로 들어드렸어요. 어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고맙다며 웃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슨 일만 생기면 늘 남편한테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그래? 무슨 일인데? 그냥 병원 가셔야 된다는데 또 당신한테만 연락했더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어요. 원래 그런 거야. 큰아들이니까. 그 한마디에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어요. 며칠 뒤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네가 어머니한테 왜 그런 말을 하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둘째한테 왜 안 알리시냐고 했다고.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어머니. 왜 늘 남편한테만 연락하시냐고. 그 말이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죠. 네가 뭘 알아서 다 판단하니? 네가 언제 내 일 챙겼다고 그런 말을 해. 그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어요. 둘째 며느리는 나 챙겨줬다. 퇴원도 시켜줬다. 근데 넌 뭐 했냐?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13해 동안 쌓아온 정성이 단 한마디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그런 뜻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울었죠. 그날 이후로 전화를 드리지 못했어요. 늘 먼저 걸던 사람이 나였는데 이제는 그 번호만 봐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이 그날 이후로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한테 전화가 안 왔어요. 평소 같으면 수진아 반찬 좀 했는데 와서 가져가라 하셨을 텐데. 냉장고 문을 여니 지난주에 싸주셨던 김치통이 그대로였어요. 이제 진짜 끝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어요. 그냥 좀 놔둬. 어머니 금방 풀리실 거야.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항상 금방 풀릴 거야로 넘기던 남편. 정작 상처는 저 혼자 받는 거잖아요. 며칠 뒤 시댁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랑 병원에서 찍은 사진. 우리 어머니 얼굴이 반쪽이네. 그래도 둘째가 있어서 든든해요. 그 밑에 붙은 하트 이모티콘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도 병원 갔었는데. 그땐 괜찮다며 괜히 오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죠. 그 자리는 이미 제가 아닌 다른 며느리로 채워져 있다는 걸. 여보, 나 솔직히 좀 섭섭해. 어머니가 요즘 나한테 너무 다르게 대하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말에 젓가락이 멈췄어요. 예민? 나 13해 동안 어머니 말벗 해드렸잖아. 전화도 내가 더 많이 드렸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좀 지나가면 되잖아. 괜히 일을 키우지 마. 그 한마디가 너무 차가웠어요. 아, 나는 혼자 싸우고 있었구나. 추석 전날 시댁에 들렀을 때였어요. 둘째 며느리 미진이가 와 있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머니께 반찬 싸드렸어요. 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역시 우리 미진이는 손이 야무져. 저는 웃었어요. 억지로. 그래, 잘했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쓰라리던지.
그날 저녁 저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진짜로 몰랐어요. 다음 날 어머니께 인사드리려 다가갔죠. 어머니, 음식 도와드릴까요? 괜찮다. 미진이가 다 했어. 짧고 단호한 대답. 예전엔 같이 하자며 부르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아예 안 보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아, 내가 진짜 미운 며느리가 됐구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휴대폰을 열었더니 작년 추석 사진들이 쏟아졌죠. 어머니 옆에서 웃던 제 얼굴. 이때만 해도 우린 가족이었는데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저는 그냥 한마디 위로가 필요했을 뿐인데 왜 둘째한테만 연락하세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전화를 끊었어요. 아예. 어머니께도 시댁 단톡방에도 대신 제 마음에 약속했죠. 이제 나 자신을 먼저 챙기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큼은 나를 위하자. 그렇게 결심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13해 동안 쌓은 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 없잖아요. 그리움과 원망이 한데 섞인 채 밤새도록 뒤척였어요. 이번 추석 저희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13년 만에 처음이었죠. 거실에 햇살이 비치는데 묘하게 공기가 낯설었어요. 이렇게 조용한 명절이 있었나? 남편은 신문을 펼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어머니도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도 좀 쉬자. 그 말이 그렇게 무심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쉼이 아니라 버림받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수진아, 올해는 시댁 안 가? 응, 그냥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럼 잘했네. 너도 이제 쉬어야지. 엄마는 늘 제 편이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말에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그렇게 나쁜 며느리야? 무슨 소리야, 넌 최선을 다했잖아. 그 말이 위로인데도 왠지 가슴이 아팠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싶었죠. 이번 명절엔 큰 며느리 안 왔다더라. 어머니 속 많이 상하셨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싸가지가 없어. 그 단톡방 캡처를 누가 보내줬어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내 얘기잖아. 댓글엔 둘째는 그래도 효녀다 같은 말까지 달려 있었죠. 그때 처음 느꼈어요. 세상은 진실보다 이미지를 먼저 믿는다는 걸요. 여보, 나 좀 서운해. 당신은 내 편이 돼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머니랑 싸우라는 거야?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란 말이야.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도 좀 오해하게 만든 거 있어. 괜히 그런 말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사람한테 나는 그냥 문제의 원인인가? 함께 있어도 너무 외로웠어요. 아휴, 수진 씨 이번엔 시댁 안 가요? 네, 그냥 올해는 좀 쉬려고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섭섭하시겠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이 마음을 쿡 찔렀어요. 웃는 척했지만 사람들 눈엔 제가 명절도 안 가는 며느리로 보이겠죠.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밝던 표정은 사라지고 늘 눈밑이 젖어 있는 여자가 서 있었죠. 띵동.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였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 그분의 눈가가 조금 붓기 있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로 서 있었죠. 그런데 네가 그렇게 나를 나쁜 사람 만들었냐?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어요. 역시 용서의 방문이 아니었구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문이 다시 닫혔어요. 그날 밤 불을 끄고 혼잣말했어요. 나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그냥 서운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눈을 감으니 그동안의 전화 통화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웃던 어머니, 고맙다던 목소리, 그리고 그날의 고함. 그 두 얼굴이 너무 달라서 이젠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만 남았어요. 언니, 저 미진이에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속상해하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진아, 그 일은 나도 마음 아파. 근데 어머니가 먼저 큰 소리를.
그래도 언니가 조금 더 참으셨어야죠.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너는 대체 뭘 알고 그런 말을 해? 입술을 깨물며 전화를 끊었죠.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왜 미진이한테까지 그렇게 싸늘하게 대하냐?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니, 그쪽이 먼저. 됐어.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너무 예민하고 피곤해 보여. 어머니도 힘드신데 너도 좀 맞춰야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13해 동안 맞춘 게 나였어.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본 적 있어? 그만 좀 해. 지겹다 진짜. 그 말에 뭔가 뚝 부러졌어요. 아, 이제 우리 사이도 끝이구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들은 말이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병원비 다 냈대. 첫째 며느리는 모른 척 했다던데. 순간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 병원비라니 나 그 얘기 들은 적도 없는데. 그 말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누가 그렇게 말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에 갔어요. 그날만큼은 풀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꽃 사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눈길조차 안 주셨어요. 됐어. 미진이가 다 챙겼어. 식탁엔 둘째가 만든 음식이 가득했죠. 그 앞에서 제가 앉을 자리는 없었어요. 앉지도 못한 채 잘 드세요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그저 허무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가 울렸어요.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니?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뭐요? 네가 사람들한테 내가 너 미워한다고 떠벌렸다며. 그런 적 없어요. 그런 말 누가? 그런 소리 나왔다. 이제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뚝. 전화가 끊겼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완전히. 그날 새벽 미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미안해요. 사실 어머니한테 제가 그 말했어요. 언니가 어머니 무시했다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결국 그랬구나. 그녀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꽂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났어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 몰랐어요. 새벽 5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어요. 이제 진짜 다 놓자. 시댁도 남편도 그 어떤 관계도 13해 동안 붙잡고 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이젠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렇게 다짐했어요. 전화기를 꺼놓고 어머니 연락처를 삭제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가벼워졌어요. 그게 슬픔인지 해방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나는 다시는 그 집 문턱을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눌렀죠. 수진 씨죠? 저 어머니 이웃이에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낙상하셔서 다리가.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차에 올라탔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나 이제 상관없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어머니. 그분은 누워 계셨어요. 눈을 뜨더니 제 얼굴을 한참 보셨어요. 왔냐?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늙었지 뭐.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더니 그러셨어요. 나 네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13해의 기억이 다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아직도 무언가 감춰진 표정이 있었어요. 문 밖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진 씨, 어머니가 진명에 바꾼다는 거 들었어요? 네, 형님 모르게 하시겠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명해? 그제야 깨달았어요. 둘째 며느리의 친절 뒤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모든 게 맞춰졌어요. 왜 그렇게 나를 밀어냈는지, 왜 어머니가 변했는지.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끼워졌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집 둘째 이름으로 바꾼다는데 알고 있었어? 남편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게 뭐 어때서? 뭐 어때서? 당신 집이잖아. 우리 돈도 아니고 어머니 마음이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혹시 알고 있었던 거야? 당신 알고도 모른 척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 표정 하나로 다 알 수 있었죠. 나는 이 집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 미진이가 그러던데요. 진명에 바꾸셨다고.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애가 나 돌봐줬잖아. 그게 고맙더라. 저도 돌봤어요, 어머니. 그동안 전화도 반찬도 병원도. 알지만 너한텐 미안하단 말이 잘 안 나오더라. 그 말에 울음이 터졌어요.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었어요. 언니, 어머니한테 왜 또 찾아오세요? 미진이의 눈빛이 싸늘했어요. 너 정말 그랬어? 어머니 명에 바꾼 거 너 부탁한 거잖아. 그래서 뭐요? 어머니가 좋아서 해주신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언니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원래 나를 더 좋아하셨어요.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 웃음이 진심이었구나. 이제야 진짜 내 얼굴을 보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끝까지 착하려 했을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착함은 때로는 무기력이 되고 용서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걸. 차창 밖으로 흐린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어머니도 그 집도 미진도.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나의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붓기 가득한 눈.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으로 이제 그만 당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13해 동안 참았던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래, 나도 사람인데. 나도 아플 줄 알아. 그날부터 시작이었어요. 다시는 착한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순간. 회사에서 일하다가 변호사 친구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모르게 시댁 재산 바꾸면 법적으로 문제 있어? 공동상속권이 있으면 가능성은 있지. 왜? 그냥 알고 싶어서. 그날 저녁 저는 남편 통장을 열어봤어요. 최근 어머니 계좌로 꽤 큰 돈이 나가 있었어요. 그 돈 결국 미진이한테 간 거겠지. 서류를 복사해 챙겼어요. 이제 나도 증거를 모을 때가 된 거예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 화면에 톡 알림이 떴어요. 미진 씨 어머니 상태는 좀 어때요? 손이 얼어붙었어요. 뭐야 이게? 대화창엔 오랜 대화가 이어져 있었어요. 요즘 언니가 신경 많이 곤두서 있네요. 미진 씨 말처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끼리라도 어머니 챙겨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과 둘째 이미 한편이었어요. 당신 미진이랑 뭐야? 뭐긴 어머니 일 때문에 연락한 거지. 근데 왜 내 얘길 같이 해? 그게 왜 문제야? 문제라고. 내 남편이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게. 남편은 비웃었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구냐? 그 순간 제 손이 컵을 내리쳤어요. 쨍그랑 유리 조각이 튀었죠. 이제 나 더는 안 참아. 남편은 말없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날의 공기가 싸늘하게 갈라졌어요. 이게 다 증거예요. 남편 통장 거래 내역, 시어머니 명의 이전 서류 사본, 그리고 톡 캡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협의 이혼보다 유책 사유 쪽이 유리하겠네요. 네, 이제 끝내고 싶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 내가 나를 구해야 해. 눈물이 아닌 냉정함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며칠 뒤 병원에서 소식이 들렸어요. 미진 씨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나갔다더라. 왜요? 분명의 이전 약속 어기셨대.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욕심이 자기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녀는 그토록 원하던 걸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을 이용했지만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야 공평하네. 마음 한켠에서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었어요. 집엔 남편이 없었어요. 테이블 위엔 짧은 쪽지 한 장. 당신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제 지쳤다. 그 글씨를 보고 한참 웃었어요. 그래, 결국 이 집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결혼식 날 서로 손을 꼭 잡고 웃던 우리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미소가 이렇게 차가운 끝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나는 그날 밤 이혼 서류를 봉투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끝이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한 달.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빈집에 커피 향만 가득했어요. 이상하게 조용한데 마음이 덜컥했어요. 이게 자유일까, 공허일까? 그동안 매일같이 울던 내가 이제는 그냥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엔 봄이 왔어요. 그런데 내 안은 아직 겨울이더라고요. 모르는 번호. 하지만 번호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수진아, 나야 어머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왜 이제야? 그냥 목소리나 한번 듣고 싶어서. 그분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늦게 미안했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잘 지내요. 그 한마디가 진짜 이별의 인사였죠. 며칠 뒤 지인이 전화를 했어요. 야, 미진이 그 집 경매 넘어갔대. 뭐? 명예 바꾼 집 세금 체납 때문에 붙잡혔대. 웃음이 나왔어요. 욕심이 결국 그 집을 삼켰구나. 그녀는 그렇게 끝났어요. 언젠가 나를 비웃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착하게 산 게 손해는 아니었네. 마음이 묘하게 시원했어요. 세상은 결국 제 몫을 돌려주는구나 싶었죠. 띵동. 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초라한 얼굴, 술 냄새. 나 잘못했어. 그 한마디에 13년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와서 왜? 그냥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사랑이 아닌 의존처럼 들렸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거야. 나는 너 없이도 잘 살아.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이번엔 눈물이 안 났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려고요. 그동안 사랑했어요. 미진이도 남편도 그리고 어머니도.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웃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다. 그동안의 미움, 억울함, 후회가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드디어 나 자신에게 돌아왔어요. 다음 날 새 직장 첫 출근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이제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오랜만에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낯설 만큼 예뻤어요. 이제 더는 누군가의 며느리로 불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딸, 아내가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그냥 나 수진으로 살면 돼. 그게 진짜 해방이었어요. 13해 동안 난 착하다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죠. 하지만 이젠 알아요. 참는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란 걸. 이제 난 나로 살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선택을 믿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부서졌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라는 걸.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수진아. 이제 진짜 자유야.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